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스토크시티와 미들즈브러입니다. 스토크는 최근 리그에서 스완지, 헐시티를 연파하며 강등권과의 격차를 벌였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노리치 원정에서 2대4로 무너졌으며 최근 8번의 원정 경기에서 단 1승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벤 윌목과 샘 갤러거가 복귀하며 뎁스를 보강했고 우터버거도 벤치 포함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시디베, 마에 구치가 결장하며 윌슨 에스브랜드의 출전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알하마디를 최전방 원톱으로 두고 쿠마스, 모란이 측면에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베이커가 박스 투 박스 역할을 맡으며 피어슨, 세코가 중원에서 수비적인 균형을 잡습니다. 포백 수비 라인은 필립스, 로즈, 스티븐스, 차마데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들즈브러의 수비 불안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미들즈브러는 최근 5연패를 기록하며 경기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브리스톨 시티전에서도 후반 막판 연속 실점으로 무너졌으며 플레이오프 경쟁에서도 점점 멀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수비 문제가 심각합니다. 16번의 원정 경기에서 27실점을 허용하며 챔피언십 내 최다 실점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전 골키퍼 디엥, 핵심 수비수 레니안, 측면 공격수 도크, 중원의 하우슨과 맥그리가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다익스틸과 프라이가 복귀 후 수비 라인을 다시 세웠지만 조직력이 여전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공격진은 이헤아나초가 원톱을 맡고 아자즈, 브루초그, 휘테커가 2선에서 지원합니다. 중원에서는 행리, 모리스가 중심을 잡으며 포백 수비 라인은 다익스틸, 프라이, 반덴베르, 보르헤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리그 내 원정 최다 득점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공격력은 강하지만 수비 불안이 심각합니다. 스토크가 홈에서 강한 만큼 수비 집중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미들즈브러의 경기력 저하와 수비 불안을 고려할 때 스토크의 홈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들즈브러는 원정 최다 득점 2위를 기록 중이지만 수비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이 지속되면서 실점 가능성이 큽니다. 스토크는 홈 경기에서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며 베이커의 중거리 슈팅과 알하마디의 결정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적인 불안 요소가 많아 난타전 가능성이 높으며 미들즈브러는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결국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스토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카디프와 헐시티입니다. 카디프는 득점력 부진과 수비 불안이 동시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무 2패를 기록하며 승리가 없으며 리즈전에서 심각한 수비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직전 플리머스전과 브리스톨전에서도 점유율을 주도했지만 결정적인 찬스에서 마무리가 부족했습니다. 에런 램지의 경기 조율 능력은 건재하지만 최전방 공격수 살레흐의 골 결정력은 부족합니다. 오다우다와 콜릴이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크로스의 정확도가 낮아 실질적인 위협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의 붕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체인버스, 달란드의 결장으로 수비 조직력이 흔들렸으며 텀블, 로버트슨, 테너도 결장하며 중원과 공격진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실점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헐시티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카디프보다 나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직전 선덜랜드전에서도 낮은 점유율 속에서도 효과적인 역습으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조지프와 게라르트의 투톱 조합이 살아나면서 속공 위주의 공격이 위협적이며 크룩스와 알자테가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 운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측면 수비의 허점이 변수입니다. 코일과 휴스의 집중력이 떨어지며 상대 크로스 상황에서 실점 위험이 있습니다. 헐시티는 점유율을 높이는 팀이 아니지만 효율적인 경기 운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팀 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상자 명단에는 팔머와 신익이 있지만 현재 경기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헐시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카디프는 수비 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며 득점력 또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헐시티 역시 점유율을 가져가는 팀이 아니기에 경기 양상이 오픈 플레이보다는 세트피스와 역습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헐시티가 최근 원정 경기에서 실점 억제력을 보이고 있으며 대량 득점보다는 신중한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헐시티의 신승이 유력하며 저득점 경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헐시티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르미니아와 브레멘입니다. 아르미니아는 최근 경기력이 무난한 흐름을 보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미넨 원정을 3대 0으로 승리하며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올드리키스와 사렌넨이 팀의 중심 역할을 하며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코너킥과 슈팅 개수에서 밀리지 않았으며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 전개가 효과적이었습니다. 다만 경기당 경고를 다수 기록하는 거친 플레이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두터운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노리는 패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3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았으며 상대 슈팅 대비 유효 슈팅 방어율도 준수합니다. 하지만 중원의 조합이 상대적으로 약해 점유율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브레멘이기 때문에 밀집 수비를 유지하며 기습적인 역습을 노릴 전망입니다. 브레멘은 최근 경기력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프라이부르크전에서 0대5 대패를 당했고 호펜하임전에서도 수비 불안이 극명했습니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지만 실점이 많고 득점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슈팅 개수는 많으나 유효 슈팅 비율이 낮아 마무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안드레 실바가 최전방에서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의 주력 자원 결장이 뼈아픕니다. 벨코비치, 프리들이 결장하며 3백의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으며 로테이션 자원인 톱까지 결장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조직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레펠트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경우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레멘은 점유율을 높게 유지할 것이나 수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점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브레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브레멘이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하겠지만 최근 공격력이 불안하고 수비진 결장으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레펠트는 수비적인 운영으로 경기를 끌고 가며 한 방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브레멘이 후반전에 승부를 결정짓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결국 브레멘이 한 골 차 승리를 거두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양팀의 수비 불안을 고려하면 다득점 경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레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인터밀란과 라치오입니다. 인터밀란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노아전에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보였으며 최근 3경기에서 단 2실점만 허용하는 등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합니다. 주전 골키퍼 얀 존머의 부상이 변수지만 백업 키퍼 조셉 마르티네즈도 준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바렐라와 미키타리안의 조합이 핵심이며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디마르코와 둠프리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이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치오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폴리전, 카글리아리전에서 공격력이 살아났지만 직전 베네치아전에서는 결정력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디아와 자카니가 핵심이며 디아는 최근 꾸준한 슈팅 시도로 득점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귀엔두지와 델레 바시루가 공수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로마뇰리와 마리오 힐라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측면 공간을 자주 내주는 약점이 있습니다. 인터밀란의 디마르코와 둠프리스 같은 측면 자원들이 강하게 압박할 경우 수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인터밀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합니다. 인터밀란은 홈에서 강력한 수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3경기에서 2실점만 허용했습니다. 반면 라치오는 베네치아전에서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결정력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 밀란이 경기 주도권을 잡겠지만 라치오도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인터 밀란의 신승이 유력합니다. 인터 밀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5번째 경기는 AS 칸과 갱강입니다. 칸은 최근 경기력이 상승세입니다. 3부 리그에서 5경기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생프리스트를 2대1로 꺾었고 마리냔 지냐크와는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쿠프드 프랑스에서 디종을 5대3으로 대파하며 깜짝 활약을 보였습니다. 공격의 핵심은 조나단 만보와 하킴 하피드입니다. 만보는 득점력뿐만 아니라 볼키핑 능력이 뛰어나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피드는 중원에서 패스를 공급하며 경기 조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쉽게 공간을 내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갱강처럼 점유율이 높은 팀을 상대로 이 부분이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비의 중심을 맡을 피셔와 빈치의 역할이 중요하며 제공권과 1대1 수비의 강점이 있지만 빠른 템포의 경기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갱강은 리그에서 경쟁력을 갖춘 팀이지만 최근 경기력에 기복이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그르노블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그 전 경기에서는 메스에게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르노블전에서는 70%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경기 운영 능력 자체는 강합니다. 핵심 선수는 벤자민 라보와 피리가 있습니다. 라보는 제공권과 득점력을 갖춘 공격수로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피리는 중원에서 활발한 활동량과 뛰어난 경기 조율 능력을 보이지만 강한 압박이 가해지는 경기에서는 실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갱강은 원정 경기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지만 결정력이 아쉽습니다. 그르노블전에서 24개의 슈팅을 기록했으나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비적인 칸을 상대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칸의 빠른 역습을 막는 것이 이번 경기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합니다. 갱강이 리그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배당은 갱강 쪽으로 기울겠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부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칸은 쿠프 드 프랑스에서 깜짝 활약을 펼쳤고 최근 경기력이 상승세입니다. 갱강이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더라도 결정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득점이 쉽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승부는 연장전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앙제와 랭스입니다. 앙제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랭스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수비적으로도 단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에서는 니앙과 알레비나가 측면에서 활발한 돌파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으며 페르하트가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2경기에서 사실점을 허용하며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공격 마무리에서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실리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랭스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며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스타드 렌을 상대로 0대2 패배를 당하며 공격력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카무라와 이토가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중앙에서 마무리를 지어줄 일선 공격수가 부재합니다. 디아키테가 최전방을 맡고 있지만 최근 3경기에서 단 1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도 키프레와 오쿠무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최근 원정 3경기에서 7실점을 허용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조르단과 코네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전력 손실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앙제가 홈에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랭스는 최근 3경기에서 단 1골도 기록하지 못하며 공격력 저하가 심각하며 원정 경기에서도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반면 앙제는 최근 경기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랭스를 상대로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앙제의 근소한 승리가 유력합니다. 앙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에이티 마드리드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비야전, 발렌시아전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공격력이 살아났습니다. 직전 라스팔마스전에서도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지만 상대의 저항을 끝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라민 야말이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페드리와 페르민 로페스의 연계 플레이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쿠바르시와 쿤데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전 골키퍼 테어 슈테겐과 크리스텐센의 부재는 변수입니다. 전반기 맞대결에서도 아틀레티코의 역습에 고전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무실점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전, 헤타페전에서 강력한 득점력을 보였으며 레알 마드리드, 셀타 비고와의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상위권 팀을 상대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알바레스와 그리즈만의 조합이 공격의 핵심이며 두 선수는 최근 꾸준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폴과 요렌테가 공수를 조율하며 사무엘 리노의 측면 돌파도 중요한 공격 루트가 되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랑글레, 아스필리쿠에타, 몰리나가 탄탄한 조직력을 구축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팀을 상대로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강하지만 아틀레티코의 단단한 수비와 역습을 고려하면 쉽게 무너뜨리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주전 골키퍼가 결장하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아틀레티코가 역습을 중심으로 실리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더라도 득점력이 기대만큼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승부는 2차전으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